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제가 말이죠, 어제 그 머리를 좀 잘랐습니다. 머리카락을 좀 잘랐는데 말이죠, 뭔가 사인이 안 맞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뒤통수가 거의 그 공군 파일럿처럼, 공군 조종사처럼 이 옆하고 뒤통수를 거의 그냥 아주 그냥 잔디 깍듯이 깎아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제 길고 아름다운 머릿결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7월 8일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 옷을 또 이걸 입었고, 그래서 이제 라이브 앤 롱 오래 사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은 현대해상 김상욱 하이플래너와 함께합니다. 그 현대해상 김상욱 하이플래너가 저희 유일한 광고주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상생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상생관계에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을 돕고 싶어서 내가 이제 그럼 보험을 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현대해상 1588에 뭐 얼마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그 스미더스 도와주고 싶은데 보험 좀 알아봐줘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대해상 쪽에서도 무슨 말씀이세요 고객님?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겁니다. 현대해상 김상욱 하이플래너에게 연락을 해야만 꼭 저한테 카운팅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DM으로 내역을 알려주시면 거장판 기사단에 바로 넣어드립니다. 일단 뭐 우수 고객이시니까요.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특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보험도 가입하고 거장판 기사단도 된다. 그런 인생에서 큰 전환점 같은 거죠. 사실은 거장판 기사단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정분실이 아주 커져서 대박이 나면 스톡 옵션을 드릴 겁니다. 이게 범인화 할 거거든요. 스톡 옵션을 거장판 기사단분들한테 나눠 드릴 거고, 또 이제 이게 수익이 엄청 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금덩이를 나눠드릴 겁니다. 금덩이. 진짜 막말로 딱 24K 순금 금덩어리를 나눠드릴 거예요. 거장판 기사분들에게는. 그리고 이제 트위터상에서는 모두가 다 고독하지 않습니까? 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조직이 생기고 하나회처럼 내가 거기에 일원이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 든든하게 됩니다. 마음이. 무엇보다 거장판 기자단은 추구하는 게 그 정의로운 사람들, 정의에 공감하고 상식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다. 이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무한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되면 스미더스의 저 명령 듣는 집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거장판 기사단은 그 제다이 기사단하고 원탁의 기사단을 합해놓은 개념입니다. 두 개 석당이 베껴 왔거든요. 그 두 개의 어떤 기사단은 공통점이 뭐냐면 수직적인 명령체계가 아닙니다. 각 개개인이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스미더스 저는 거장판 기사단의 기사도 아닙니다. 기사단에서 가장 핵심은 기사들이고요. 저는 그냥 사무국 직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기사님들을 챙기는 거지 제가 기사님들한테 명령할 지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장판 기사단 분들이 하나같이 약간 한 성깔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한 성깔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와서 스미더스의 지시를 받고 이런 하등 쓰잘데기 없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인데 왜 거장판이 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직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요. 그 스미더스의 이제 여기 보시면 정보분석실이 있죠. 팟빵에 있는 겁니다. 그 유튜버가 사실 메인인데 팟빵도 제가 요즘에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스미더스 정보분석실이 있고 여기 보시면 거장판이라고 해서 이용의 거대한 장기판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2019년도부터 했던 방송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9년 10월 24일 날 이 장기판은 엎어졌습니다. 장기판 엎어졌는데 왜 엎어졌는지는 사실은 이제 왜 엎어졌는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이 거대한 장기판 제작진하고 아주 사이가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요. 뭐 혹자들은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36회 녹음하고 나서 이제 이용님하고 그 간장게장 정식을 먹었는데, 이제 먹고 나서 집에 가서 알고 봤더니 이용님께서 갑각류 알러지가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방송이 엎어졌다. 이런 루머들이 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아닙니다. 이건 제가 농담삼아 하는 얘기고 이건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갑각류 알러지가 그렇게 심하신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하여튼 거대한 장기판은 언젠가는 다시 또 장기판을 다시 펴고 바닥에 떨어진 장기알들을 다시 주워 모아서 장기를 둘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요게 제 원래 방송이었으니까 요거 쭉 들어보시면 사실 이게 2년 전 방송인데 뭐 들을 게 있겠냐 싶을지 모르겠는데 2년 뒤에 지금을 예측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조국의 범죄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북관계의 미래, 에너지 정책의 미래까지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정보분석실이라고 스미더스의 정보실을 하긴 합니다만 그건 사실 거장판의 어떤 그 재방송 같은 거다. 일종의 내가 거장판에서 그렇게 얘기했잖냐,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맞잖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얘기일 뿐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요 지금 제가 이제 정보분석실 하고 있고 또 이제 자매 방송이 이제 이용의 필수교양, 필수교양이 또 자매 방송이죠. 자매 방송인데 이 보시면 저희 이거 광고 했던 그 김상호 하이플래너 여기 이제 필수교양에도 가장 최근에 5월달에 출연을 했습니다. 김상욱과 함께하는 세상만사 보험사례 이래가지고 사실 이런 제목이면 사실 사람들이 몰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 김상욱 하이플래너의 솔직함, 진솔함,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세상 사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면 내가 내 보험을 맡길 수 있겠구나. 또 내가 맡기면 김상욱 하이플래너가 보험을 그만두더라도 그 뭐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내 보험을 관리해 주겠구나 라는 어떤 이러한 강한 직업의식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재미난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라 생각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방송까지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사기를 어떻게 치겠습니까? 고객들 어떻게 어렵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보험 들 일이 있으면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친척이나 지인한테 하는 것보다 사실 생판 모르는데 믿을만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맡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래 보험은. 하여튼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오늘 첫 번째 뉴스 굉장히 굉장히 뭐랄까요? 최근에 김정은 사망설이 또 돌았습니다. 김정은 사망설이 또 돌았습니다. 그래서 뭐 메가더가 어쩌니 저쩌니 이러고 막 무슨 메가더란다. 뭐 프랑스 의사들이 왔네, 뭐 김정은이가 뭐 뇌출혈로 쓰러졌네, 뭐 어쩌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돌았습니다. 이게 작년 이맘때도 그러더니 올해도 이렇게 나돌았었죠. 나돌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사실 아니다, 그 작년에 돌았던 얘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김정은 사망설이 또 돌다 보니까 국정원에서도 나서가지고 그게 아니다. 김정은은 건재한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사실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작년에 돌았던 올해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7월 7일날 게시물이잖아요. 여기 들어가 보면 이것도 이제 16시간 전에 올라온 겁니다. 긴급 타전이래 가지고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CNN 긴급 타전, 김정은 원산 현지에서 평양 전문병원으로 이송 확인, 뇌출혈, 의식 불명, 열흘째, 사실상 회복 불가 판정, 친중 수뇌부 이 사실 중국 측에 전달했고 중국 측은 친중 김평일 차후 권력 승계할 것으로 의사 전달했다. 김평일과 친중 수뇌부 구테타로 권력을 장악했고 김여정은 감금 상태다. 중국 측은 극비리에 미국 홍콩 개입 불허 조건으로 미국 측 원하는 구도 타결 서한. 이 보세요. 홍콩 얘기가 언제적 얘기인데 미의 CIA 전달, 미측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프랑스 로진 수술을 하면 내일 오전 부수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작년 5월달에 5월 초에 한창 홍콩 시끄러울 때 그때 돌았던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1년 뒤에 마치 새로운 얘기인 양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말씀드렸어요. 이거 게시한 사람한테 이거 작년 이맘때 들은 글이다. 왜냐면 제가 작년 이맘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친으로부터 제보받은 사항, 그리고 제가 이제 확인했던 그 프랑스 정보국이나 대만 정보부에서 나왔다는 어떤 분석 결과들, 이런 것들을 취합해가지고 김정은 죽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5월 24일인가 그때. 예. 김정은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래서 김정은 사망했다 이미.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날 김정은이 그 다음날 그 행사장에 나왔거든요. 공장 비료 공장인가 뭐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작살이 났죠. 작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비난. 지금도 사실은 제가 뭐 말만 하면 김정은 사망했다며, 사망했다면서요 아저씨 이러면서 막, 야 네가 전문가면 내가 문재인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비아냥거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진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요즘 김정은이 워낙 살이 많이 빠지고 이래가지고 저게 대역인가 싶어서 좀 긴가민가 했습니다. 긴가민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저씨 이거 작년에 돌던 글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이 오늘, 김정은이 이제 김일성 사망 27주기 금수산 궁전을 또 참배를 하는 지랄을 했습니다. 오늘 뉴스입니다. 7월 8일. 제가 만약에 어제 이거를 부하 내동해가지고 김정은 또 죽었다 이랬으면은 전 끝났죠 이제. 저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방송 다 접어야지. 역시 김정은이 2번이나 죽었다는데 2번 다 그 다음날 바로 김정은이 나와서 이래. 내래 안 죽었어. 이러면은 저 사실 방송할 자격이 없죠. 그쵸? 그래서 이제 잘 참았다. 스미더스 대결하다. 잘 참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은 멀쩡하다. 이런 얘기고요. 뭐 대역이든 뭐든 간에 멀쩡했으면 되죠. 뭐. 그 다음 뉴스. 또 다른 대통령의 사망 사건.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었는데 IT 대통령이 이제 어제 피살됐다. 어저께인가 아래께인가 피살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IT 대통령 죽었다라는 얘기, 괴한의 침입에 의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그 환타님이 그런 게시글을 썼길래 제가 이제 트위터 상으로 이거 아무래도 용병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IT 정도 되면 보시면 14시간 전인 이제 환타님이 이제 요거 속보를 올렸고, 제가 어제 그 밤 9시 56분 거의 10시쯤에 밤 10시쯤에 이 내용을 보니까 괴한들에게 암살당했다, 자택에서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길래, 또 스페인어와 영어를 쓰는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이렇게 나오길래 아마 고용된 용병에 의해서 암살당한 것 같다라고 썼었는데, 오늘 이제 그 관련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누가 영상까지 찍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방탄조끼하고 그 AK 등으로 무장한 이제 외국인 용민 운동화 신고, 마치 언뜻 보면 꼭 무슨 네이비시나 델타포스 요원들 작전하는 것 마냥 그렇게 보이죠. 근데 IT는 기본적으로 치안이 그렇게 잘 된 나라는 아니고요. 대통령 경호도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4-5명의 특수부대한테 바로 제압당해 버릴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보안 체계였기 때문에 제압이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보면 뭐 동영상도 나와 있고요. 심지어는 이게 뻔히 찍힐 정도로, 이게 아마 현지인이 찍었든지 아니면은 이게 CCTV가 찍은 것 같은데, 영상이 올라왔고, 검은 옷을 입은 최소 5명의 남성들이 총을 들고 사저 근처에서 작전을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는 이제 영상에서 누군가 미국식 영어를 흉내내듯 구사하며 확성기에 대고 모두 물러나세요. DEA 작업입니다. 모두 물러서세요. 물러나세요라고 소리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DEA는 이제 미국의 마약 단속국입니다. 미 법무부 산하 마약 단속국인데, 얘들은 카리브해나 이런 데서 이제 마약상 체포를 위해서 이렇게 뭐 밤에도 작전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인 걸 위장해 가지고 작전을 한 거죠. 그래서 IT 대통령을 암살해 버린 겁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여기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이제 정치적인 상대편일 가능성이 크죠. 네, 보통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정치적인 상대편이 이제 범인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실 가장 먼저 그 애들을 의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앞으로 IT 전국이 어떻게 될지는 좀 걱정이긴 한데, 이 용병들은 이제 들어왔다 빠져나간 것 같고,
아마 FBI나 CIA가 개입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뭐 출입국 관련 내용들을 분석하면 이 용병들이 누군지는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가 이 암살 가해자들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 가해자들의 신원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아마 곧 이제 뭐 밝혀지겠죠. 그 다음 소식은요. 원래 이제 박원순 시장 일주기 행사가 이제 서울시내 중간에 있는 종로구에 있는 그 조계사에서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일주기 행사를. 근데 이제 이게 2차 가해다. 그 다음에 뭘 잘했다고 일주기를 공개적으로 사람들 모여서 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결국에는 가족 측에서 뭐 코로나 핑계를 대가지고, 그냥 가족끼리 조용하게 하겠다. 그래서 아마 조계사 쪽의 행사는 취소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뭐 박원순 시장 부인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고 보고요. 이런 건 조용하게 처리하는 게 낫죠. 예. 이게 아마 이게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결정이 나버린 문제가 되면 피해자도 마음이 좀 덜할 텐데, 가해자가 사망을 함으로써 사법적인 판단 자체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가해자가 살아있는, 그러니까 가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가 이제 살아있는 한은, 살아계시는 한은 이렇게 나대면 안 됩니다. 계속 사과하고 계속 이제 사죄하는 뜻을 보여주셔야죠.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피해자는 겨우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 지금 아마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송이니까 심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요. 자, 다음 뉴스는요. 이게 지금 자꾸 샌들 광고가 보여서 죄송한데, 이게 제가 좀 전에 도라마 코리아 들어가서 영상 좀 본다고 광고 차단기를 막아놨다, 해제시켰더니, 지금 샌들 사진들이 확 뜨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왜냐면 샌들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몇 번 검색을 했더니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7월 4일날 나온 기사인데요. 누구 좋으라고 사표내나? 좌천 굴욕 견디는 검사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검찰 법무부 내 분위기가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이 내용 보시면,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아들 군휴가 미복귀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던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은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고요. 전국 일선에서 6명 있는 고검장은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찰 내 최고위직입니다. 그런데 김관정 고검장 휘하에 송경호 여주지청장이 수원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고, 결국에는 이제 송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에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를 책임졌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고검검사로 보냈다는 거는 수사를 할 수 없는 그냥 행정직으로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난해 법무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공개 반대했던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 역시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나란히 발령이 났다. 특히 강남일 대전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 검찰총장일 때 대검 차장 했었죠. 그리고 검찰 내에서 상당히 이제 특수통이고 엘리트고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최측근 중에 최측근으로 분류됩니다. 아마 조만간 이분은 어떤 행보를 보이시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네, 그건 뭐 제 예측이고요. 맞을지 안 맞을지 기다려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네. 하여튼 그렇고요. 법무연수원장에는 두 사람보다 후배인 조남관 대검 차장이 임명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후배가 위에 올라가는, 좀 그렇죠. 선배를 후배 밑으로 보낸 치욕적인 인사. 그러면 당연히 부글부글 하시겠죠. 이번 검찰 인사는 정권비리수사 검사, 그 다음에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검사에 대해서 사표를 내라는 법무부의 노골적인 메시지가 가득했지만, 이 검사들은 모두 검찰에 남았습니다. 일단은. 왜냐면 옛날 같으면 바로 사표 던져버렸을 텐데 일단은 참고 있는 거죠. 왜냐?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9개월 남은 문재인 정권이 끝날 때까지 버티겠다. 대부분은 버티면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아마 이제 법무장관은 배성범 옛날에 저 중앙지검장 하시던 분이나 아니면 뭐 다른 분이 될 테고, 강남일 고검차장 같은 경우, 강남일 그 전 대전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겠죠. 그리고 박찬호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차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 그 특수부 계통의 윤석열 총장의 제일 측근들이 이제 법무부 검찰의 수뇌부에 들어가서 이제 이전 정부의 부패 수사를 다시 한번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하는 것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불가능한 기대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들은 일단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예전처럼 좌천됐다고 생각 안 하고 검사 생활이 끝났다기보다는 잠시 쉬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선의 한 검사장도 해도 너무한 인사다 보니 이제는 검찰 구성원 아무도 승복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곧 바로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참고 있다는 거죠. 사실 무슨 뭐 대통령의 인사에 대항을 하니 뭐니 하니 말은 엄청 많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하고자 했던 거는 수사해야 될 거 수사하는 거,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수사관이 수사를 했다고, 수사 공무원이 수사 열심히 했다고 좌천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바로 잡힐 거다라는 생각을 하에 다들 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사실 독재다 이런 소리도 듣는 겁니다. 반성들 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김상욱 하이플래너가 저한테 이제 5월 28일 날 메일을 보낸 건이 있습니다.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5월의 마지막 금요일에 사연을 보냅니다. 당근 설계사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당신 근처에 있는 설계사라는 뜻인데요. 이게 참 아저씨들 개그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쩔 수가 없죠. 또 왜냐면 주 대상들이 아시다 보니까. 이번 5월에는 바로 스미더스 님이 저희 소중한 고객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제가 저를 불태워서 가입을 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했고요. 사실 이전에 상당히 난폭 운전을 많이 했었지만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운전을 했었는데 10년 동안 무사고였습니다. 사고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소한 접촉 사고조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운전을 하기 시작했을 초반에 주차하다가 제 차를 제가 벽에 살짝 부딪힌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건 가만히 있는 벽하고 제가 이제 부딪힌 거지,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다른 운전자의 차량과 충돌하거나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게 운전을 잘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보다 통상 3배 빠르게 회피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보신 분들은 압니다. 평소에는 되게 영감님처럼 운전을 느긋하게 잘 합니다. 근데 뭐 바쁘다, 또는 이제 도로 환경이 굉장히 복잡하다, 험하다, 그리고 다른 차들이 굉장히 난폭 운전을 한다고 그러면 바로 샥샥 피해갑니다. 룸 전투의 붉은 해성 마냥 통상 3배 빠른 속도로 피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저도 가끔씩 교통신호를 잘 안 보고 그냥 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교통신호상에는 그러니까 노란불이 이제 꺼질랑 말랑 하는데 주변에 차가 없으면 그냥 슝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은 필요하다. 게다가 민식이법 같은 것 때문에 일단 뭐 저속, 그다음에 이제 속도 제한도 많이 늘어났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일단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하면서 벌금 담보 상품이나 또는 상해에 관련된 보험에도 같이 가입했고요. 운전자 보험은 벌금 담보 상품과 운전자의 상해에 관련된 보험입니다. 가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과 헷갈리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40대 50대 고객님들을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종신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은데, 종신보험은 주로 사망에 큰 담보가 걸려있죠. 죽어야 돈을 받는다 이겁니다. 나 죽고 나면 뭔 의미냐 이거죠 사실. 근데 이 종신보험 중에 이름이 CI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CI 종신보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거 제가 지금 잠깐
말을 하다가 잠깐 끊었죠. 그죠? 왜냐면 전화가 왔는데 이걸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보험 상품 안내하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 난 현대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상품은 예를 들어 주계약 사망에 1억이 걸려 있고 특약에 암수술비가 5천만 원 걸려 있다는 가정하에 고객이 암수술을 받고 사망했을 시에 암수술비 5천에 사망보장금 1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암수술비 5천을 썼으면 주계약 사망 1억에서 5천만 원이 빠집니다. 쉽게 말해서 주계약 1억 안에서 운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1억이 한도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 손해보험은 사망보다 생존 시에 일하는 고액의 손해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품이 실생활에 맞춰 있고 가짓수가 많지요. 세 번째, 30대 이후 고객들 중에 수술이나 질병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보통 수술은 1년이 지나면 가입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만 비싸긴 합니다. 근데 2년이 지나면 그나마 이해될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질병 경력은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면 부담보 없이 가입 가능한 상품도 많습니다. 특히 실비보험도 유병자 실손이 있습니다. 난 아팠던 기록이 있어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험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여기서 저는 현대해상 김상욱 하이플래너입니다. 010-9067-8054 회사에 정확한 고지를 하고 정확한 상품에 가입을 해서 정말 필요한 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처음부터 전화하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카톡 채널에 당근 설계사 현대해상 김상욱을 검색해 주십시오. 톡 남겨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여보세요. 제가 5월달에 가입을 했으면 일단 제 평안부터 기도를 좀 해주시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의 필수 교양에도 출연하셨던 최고의 인문학 채널 이용의 필수 교양에도 출연하셨던 김상욱 하이플래너가 이제 안내하는 보험 상품 가입을 하셔라. 왜냐하면 이게 일단 많이 출연했기 때문에 일단은 다 얽혀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김상욱 하이플래너는 사리사욕을 취하고 싶어도 이제 그럴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 본인이 사고를 치면 얽혀있는 방송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면 어마어마한 보복을 당할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고객들에게도 또 본인 스스로에게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보험은 김상욱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밑에 이제 밑에 찌라시처럼 들어가 있는 리멤버 홍콩 환타 인도 환타 전명륜님이 쓰셨던 홍콩 환타 전명륜님이 쓰셨던 리멤버 홍콩 또 잊지 마시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팔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조국의 시간? 조국의 시간인가 범죄의 시간인가 하여튼 그게 지금 10몇만 건이 팔렸다고 하는 20만 건인가 30만 건이 팔렸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 대한민국에 쪽팔리는 일입니다. 리멤버 홍콩이 한 50만 부 이상 팔려야 스미더스도 환타님한테 참치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얻어먹는 게 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하여튼 환타님은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이 리멤버 홍콩이라는 책은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해도 될 만큼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일부 대학에서는 지금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홍콩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도 말씀도 많이 듣고 계시고요.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2부 꼭 돌아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